지쌤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가발을 같이 준비해 봤는데요. 저희 이제 탈모 커버펌을 원하시는 고객님들께서 머리를 그냥 무조건 사실은 기르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어느 부분을 얼마나 어떻게 이제 길러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서 이렇게 가발과 함께 오늘 상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탈모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M자형 탈모, 앞쪽이 좀 약한 유형이죠. 그리고 정수리형 탈모, 중앙이 좀 약한 유형이고요. 이렇게 M자형 탈모와 정수리형 탈모가 같이 이제 있는 복합형 탈모,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탈모 커버펌을 할 때 이 옆선도, 이 옆에 있는 모발도 중앙으로 이제 이동을 시키는 탈모 커버펌의 그 원리 때문에 일단은 위쪽 길이는 모두 다 길러주시면 가장 좋고, 사실 이 옆에랑 뒷부분, 먼저 이제 가장 남자분들께서 머리를 잘라야겠다고 이제 느끼시고 지저분하다고 쉽게 느끼시는 그 부분 있잖아요. 양쪽 옆 머리와 뒤쪽 머리는 자르시면서 길러주셔도 돼요. 이 가발이라도 제가 커트를 하는 모습을 조금은 보여드릴게요. M자형 탈모가 있으신 고객님들과 정수리형 탈모가 있으신 고객님들, 그리고 복합형 탈모가 있으신 고객님들 모두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일단은 남자 커트에서는 옆에랑 뒤에가 너무 길 때 지저분함을 빨리 느끼시기 때문에 옆에랑 뒤에는 기르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살짝 이제 보이게끔 깔끔하게 라인만 조금만 잘라주세요 하시면 가장 좋은데요. 그러면 이제 미용실을 자주 방문하셔야 되니까 투블럭으로 하시되 너무 높은 투블럭은 피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많이 기르시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커트에 가깝게 일단은 좀 나머지 부분을 제거를 좀 해드릴게요. 일반 커트에 가깝게. 필요한 부분을 조금씩 남기면서 안쪽에 그냥 막 다 잘라내는 것 같지만 필요한 부분을 남기면서 자르고 있어요. 오늘은 커트를 보여드리려고 찍은 영상이 아니고 저희 고객님들 일단 어디에 기르면 좋은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지금 이제 커트를 하고 있는 중이니까요. 그냥 일반 머리가 될 수 있도록 그냥 고객님께서 4, 5개월 그냥 쭉 길렀을 때 모습이 나올 수 있게 일단 라인만 맞춰서 설명만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영상에서 디자이너 선생님들은 아실 거예요. 이렇게 보면 이런 식으로 제가 지금 이쪽 양쪽을 이렇게 보이게끔, 여기 머리가 길게 잘랐고 여기 양쪽을 살짝 이렇게 잘랐거든요. 기르실 때 사실 이걸 설명하기가 좀 어려우시잖아요. 그래서 고객님들께서는 가장 이제 중요한 거는 이렇게 옆에랑 뒷머리는 안 기르셔도 되고요. 머리를 기르실 때 사실 고객님들께서 원치 않으시는데도 헤어 디자이너 선생님들께서 머리가 얇고 이 위쪽이 약하다 보니까 얇은 머리는 층을 많이 내야 머리가 산다고, 이제 볼륨감이 산다고 생각하시는 디자이너가 있어서 고객님들의 의중이 아닌 헤어 디자이너 분의 판단으로 사실 층을 많이 내서 이제 앞에는 많이 길러주셨는데도 정수리가 약해서 여기 커버를 원하시는데 층을 많이 내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위쪽에 정수리 탈모 유형이시다, 그리고 머리를 기르시겠다 이제 요청을 이제 헤어 디자이너한테 요청을 하실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을 길러주셔야 하는데요. 일단 옆에랑 뒤에 머리는 잘라도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낮은 상고머리라던가 아니면 아예 옆에랑 뒤에 머리 라인만 아주 살짝 다듬는 정도는 자르셔도 돼요. 그래서 정수리 탈모 유형은 어디를 가장 많이 길러주셔야 하면요, 양쪽 옆머리예요. 이렇게
탈모 근처에 있는 바로 이렇게 옆머리, 양쪽 옆머리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탈모 유형이 아무리 넓어도 여기 양쪽 옆머리가 많이 길면 저희의 커버펌은 이런 식으로 가운데로 모아서 덮어주는 형태이기 때문에요. 이 양쪽 옆머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서 이 양쪽 옆머리를 길러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한쪽 이제 옆머리만 넘겨서 커버를 했다면은 이 뒷머리가 한번 와주고 이렇게 넘기거나 아니면 옆머리를 이렇게 해서 밑에까지 이렇게 가르마를 돌려서 이렇게 커버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정수리형 유형에서는 이 옆머리와 탈모가 있는 여기 이렇게 제가 탈모로 표현해 놨는데요. 뒤쪽 머리입니다. 이쪽은 탈모가 있는 바로 밑에 부분, 가장 밑에 있는 부분까지 여기 이제 탈모가 끝나는 지점, 뒤쪽 뒤통수 부분에서 탈모가 끝나는 지점 바로 아래 한 3cm에서 5cm 정도. 여기는 이 밑에 있는 부분은 이 위로 끌어당겨서 커버를 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서도 볼륨을 좀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한 3cm에서 5cm 정도 폭. 그러니까 사실은 뒷머리는 낮게 층 없이 그냥 무조건 길러주시면 가장 좋겠죠. 고객님들께서는 길러주실 때 탈모 부위를 다 이제 덮어줄 수 있는 모든 부위의 머리를 다 길러주시는 게 가장 좋지만 그게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일 많이 이제 신경 쓰셔야 되는 부분은 저희가 이제 강조하고 있는 여기 뒤쪽 부분, 탈모가 있는 바로 아래쪽에, 그리고 그 아래쪽부터 또 3cm에서 5cm 내려오는 부분까지 모두 다 길러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정수리형을 커버할 때 이런 식으로 약간 이렇게 위로 올려서, 리젠트 스타일이나 짧은 스타일은 거의 이렇게 정수리형 이제 탈모를 이런 식으로 뒷머리를 이용해서 이렇게 커버를 많이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짧은 머리를 하실 때도 여기를 길러주셔야 돼요. 탈모 부위가 넓으면 넓을수록 모든 여기 탈모 근처 부분은 다 길러주시고, 특히나 이 뒤쪽까지도 헤어 디자이너 선생님들도 사실 여기 길러야 된다고 생각을 잘 못하시기 때문에 자꾸 여기를 잘라주시는데, 탈모가 이제 정수리형 유형이다 하시면은 이 뒤쪽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을 항상 길러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양쪽 측면 머리는 7cm에서 10cm 정도, 10cm 이상이면은 굉장히 좋아요. 정수리형 탈모는 사실 커버펌에 있어서 가장 고난이도에 해당되거든요. M자 탈모 유형 분들은 사실 복합형 탈모 유형 고객님들도 기장만 충분하면은 이제 저희가 커버를 잘 해드릴 수가 있는데, 정수리만 이제 좀 약하신 고객님들이 가장 좀 어렵다고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이제 길게 길러서 덮어주는 위를 이제 좀 덮어서 커버해주는 스타일은 쉬울 수가 있는데, 사실 앞쪽이 좋기 때문에 그 정수리를 커버하기 위해서 이렇게 끌어올 때 어느 방향에서 끌어오는지에 따라서 스타일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수리형을 커버하기도 사실 어렵고, 뿌리가 자라나오면서 자꾸 이렇게 각자의 방향대로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정수리 탈모 커버가 사실 어려운 게, 조금만 자라나도 원래 뿌리 방향으로 움직이려고 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레벨이 어렵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충분히 이렇게 중앙으로 모았을 때, 모든 머리를 중앙으로 모았을 때 생머리 상태에서도 커버가 돼야 펌을 했을 때도 커버가 됩니다. 왜냐면 머리를 많이 기른다고 하셔도 펌을 하면은 기장이 짧아지게 돼요. 그래서 실제로 머리를 이제 펌을 하고 나오면 기장의 원래 기장보다 짧아진 상태에서 서로 교차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유 있는 기장감이 좋은 거거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양쪽 옆 머리 기르시는 거랑 동시에 생머리 상태에서도 이 뒤쪽 머리를 앞쪽으로 이렇게 끌어왔을 때 커버가 되는지의 여부를 한번 확인해 주시고, 이 탈모가 있는 부위 전반적으로 길러주시거나 아니면은 앞쪽은 제외하고 양쪽 옆이랑 이 뒤쪽까지 꼭 충분하게 길러주셔야 된다는 거 유념해 주시면 됩니다. 탈모 커버펌에 있어서 난이도가 가장 어려운 거는
사실 탈모 부위가 넓다고 해서 난이도가 가장 높지는 않고요. 모질이 너무 많이 얇거나 곱슬기가 있으신데 너무 얇은 곱슬이신 분들, 가장 이제 힘든 부분은 모발 이식을 하신 분들이 가장 힘들어요. 이 뒤쪽에 굵은 모발들을 앞쪽으로 이동시키거나 정수리 쪽을 이제 이동시켜서 교정을 하는 게 모발 이식이잖아요. 근데 이제 곱슬기가 있으신 분들 중에 모발 이식을 하면 저희가 이제 이렇게 앞쪽으로 모발 이식을 하셨을 경우에 모발 이식 하신 분들이 곱슬이신 분들은 앞머리가 이렇게 그냥 바로 이렇게 떨어져서 자라지 않고요. 앞머리가 약간 이렇게 들려 있거나 앞쪽에 좀 약간 가마가 있으신 분들은 살짝 방향성이 생기면서 붕 뜨면서 이렇게 생기기도 하고, 이렇게 딱 들었을 때 모발 이식 하신 분들은 이렇게 이마 라인이 보통의 경우보다 약간 뒤쪽으로 살짝 더 넓게 이렇게 옆쪽이 약간 넓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렇게 뒤쪽으로 넓게 이렇게 뜨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뒤쪽에 곱슬기가 있는 이 모발을 앞쪽으로 이제 이동시키는 모발 이식을 하신 경우에면 모질의 한계 때문에 앞쪽에 곱슬기가 있어서 너무 부스스하다거나 그리고 정수리 쪽이 너무 약하고 얇으셔서 그래서 손질이 어려운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깨끗하고 이제 누가 봐도 예쁘고 윤기 나는 스타일을 만들어 드리지 못하고 이 스왈로의 펌의 한계 때문에 부스스한 질감으로 떨어지기 때문에요. 모발 이식 하신 분들 중에 긴 머리 스타일의 좀 깨끗한 컬을 원하시는 고객님들께는 저희가 만족감을 드릴 수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방법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모발 이식을 하신 경우, 그리고 곱슬기가 좀 있으시더라도 모발 이식을 해서 부스스한 질감이 나오더라도 짧은 스타일로 이제 저희가 펌을 해드려서 고객님께서 제품을 발라주신다면 전혀 문제될 건 없어요. 그래서 스왈로 펌을 이제 하시기 이전에 스왈로 펌과 이제 일반 펌의 차이점을 좀 비교해서 많이 검색도 해보시고, 스핀 스왈로 펌 아니면은 뭐 섀도우 펌 이렇게 검색을 좀 해주셔서 비교를 해보시면 아실 텐데, 섀도우 펌은 둥글둥글한 컬, 동글동글한 컬로 깨끗하게 윤기나게 이제 컬을 만들어서 커버를 할 수 있다면, 스왈로우 컬은 뿌리 쪽부터 끝 쪽까지 지그재그 컬도 나올 수 있는데, 저희는 사실 지그재그하게 꺾이게 이렇게 컬을 만들지는 않고, 스핀으로 해도 모발 이식을 하시거나 곱슬기가 있으신 분들은 지글지글한 질감이 나올 수는 있어요. 그래서 스왈로우 컬의 그 섀도우 펌과 스왈로우 컬의 그 차이점을 이해를 하시고 저희 이제 블로그에 있는 영상이나 사진을 참고해서 다시 이제 한번 보시게 되면 질감의 차이가 좀 느껴지실 거예요. 저희가 하고 있는 이제 더블 스핀 펌은 스왈로우 펌의 일종이기 때문에 컬 자체에 윤기나는 컬감으로 만들어 드리기에는 모질이 굉장히 한계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누가 봐도 딱 굵고 윤기나고 탄력 있는 20대 분들이 그런 경우가 많죠. 그래서 모질이 너무 이제 탄력있고 좋은 분이다 하시면은 스왈로우 컬을 해도 부스스한 정도가 굉장히 차이가 크기 때문에 거의 부스스하지 않게 나오는 분들도 많아요. 저희는 이제 회전을 해서 스핀으로 이제 디자인을 해드리는 경우라서 모발이 굉장히 좋고 윤기 나는 분들은 저희 더블 스핀 펌을 하셔도 그렇게 부스스하지 않아요. 그래서 부스스하지 않다는 건 그만큼 제품을 좀 덜 바르시고 덜 신경 쓰셔도 된다는 거거든요. 더블 스핀 펌이 불가능한 경우가 모질에 따라서 탈모 유형에 따라서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고객님들께서 만약에 깨끗하고도 부드러운 컬감, 자연스러운 컬감으로 커버를 하기 원하신다면 섀도우 펌으로 이제 탈모 커버를 할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짧게 디자인해도 괜찮다. 그렇게 이제 저희에게 양해를 해주시고 부탁을 해주신다면 저희는 이제 짧은 스타일로 모발 이식을 하신 분들도 드롭컷 스타일도 할 수 있어요. 모발 이식을 하신 분들의 장점이 되는 건 이마 라인은 굉장히 좋으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깊은 M자형 탈모보다 모발 이식을 하신 분들은 앞쪽이 좋아서 드롭컷 스타일이라던가 앞머리를 약간 자연스럽게 올렸다가 내리는 정도, 가일펌 스타일 이런 거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모발 이식 하신 분들도 얼마든지 다른 방향으로 저희가 제시해 드릴 수 있는데, 한 가지 모질이 좋아서 예쁜 그 스핀스알러 펌이 나오신 분의 사진을 저희한테 보여주시고 이렇게 하고 싶어요 라고 하셨을 때 저희가 못 해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모질의 차이와 모발 이식을 한 모발이기 때문에 부수삼이 더 커서 그거를 이제 권해드리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요. 모발 이식을 하신 고객님들 중에서 저희 더블 스핀 펌을 원하실 경우는 짧은 스타일로 저희한테 요청을 해주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탈모 유형에 따라서 어느 부위를 어떻게 얼마나 길러야 되는지 얘기해 보았습니다. 저희가 이제 탈모 커버 펌을 하고 있기 때문에 탈모 이제 유형에 따라서 다양한 스타일을 좀 추천해 드리고, 그리고 많은 연구를 통해서 고객님들께 만족을 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항상 하고 있는데, 사실은 더블 스핀 펌이 스핀스알러 펌의 일종이기 때문에 분명한 한계점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사실 그 부수한 질감은 저희가 펌어를 해드렸을 때 이제 고객님들께 안내해 드리는 것처럼 제품 사용을 꼭 하셔야만 저희 펌어를 관리하실 수가 있거든요. 저희 블로그를 보시면은 가운데쯤에 저희 이제 왁스와 스프레이를 가성비가 가장 좋은 제품들로 제가 소개해드린 그 블로그 글이 있거든요. 저희가 추천해드리는 제품을 한번 보시고 인터넷으로 미리 구매를 해주셔도 좋고, 저희 커버펌은 항상 왁스와 스프레이 사용이 꼭 필수라는 거를 고객님들께서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사실은 이제 일을 하면서 이렇게 유튜브 영상을 준비하는 게 사실 쉽지가 않아서 제가 이제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꼼꼼하게 이제 영상을 찍고 인사를 드리고 싶은데, 드리고자 하는 정보의 양은 이제 많은데 사실 이렇게 체계적으로 준비하지 못해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는 좀 더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